분위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셧다운 된 것 같아요.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매물 잠김 현상도 그렇고 호가도 올라버리는 상황도 그렇고 대출도 점점 복잡해지고. 그나마 나왔던 것도 다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요. 그러고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거래가 뚝 끊겼어요. 집값도 최고 싸잖아요. 서울이라 뿐이지 집값도 최고 싸고. 그러니까 여기는 묵기라는 생각을 안 했죠. 다 놀래고 야 이거는 하지 말라는, 뭐 손발 묶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러고 그냥 한 3, 4일 지나가니까 이제 우수수 물건들이 이제 안 판다고 하니까.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수가 1981세대, 약 2000세대 정도 됐고, 평형마다 이제 물량이 뭐 평균적으로는 한 7, 8개? 적게 나와도 뭐 6, 7, 뭐 이 정도 물건은 이제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아봤자 2, 3개 이제 이렇게 줄었죠. 당연히 거래량도 줄었고. 대출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래도 이 집을 팔고 좀 좋은 더 평형을 늘리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좀 남쪽으로 조금이라도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계획을 잡았던 그런 매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불가능하니까. 대책 때 서울 전역하고 그다음에 경기 남부 벨트 12곳, 이 전부 다 가구수로 보면 거의 1,300만 가구에 해당될 정도로 규모 면에서 엄청난 거거든요. 뭐 3종 어떻게 보면 족쇄 세트라고 할 정도. 근데 이번에 격하게 반응하는 곳이 노도강, 금강구, 수원 이런 지역이에요. 왜 격하게 반응하냐면, 아니 왜 이게 암묵적 동의를 공식을 깨버렸잖아요. 우리는 안 올랐는데 왜 규제하는 거지? 준비도 안 된 나한테 우리는 뭘 잘못한 거지에 대한 공감이 안 되죠. 도봉구 시장은요, 1억이 문제가 아니라요, 1, 2천만 원 때문에 집을 사냐 못 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런 시장이에요. 하다못해 4억짜리를 예를 든다고 치면 4억짜리 집도 되게 많아요. 30%, 1억 2천만 원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돈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입 여력이, 진짜 이제 서민분들은 구입 여력이 확 떨어지죠. (6.27) 대책이 대출을 줄였고요. 그걸로는 한 2주 정도 거래량을 잡았습니다. 근데 다시 또 풀렸죠. 근데 (9.7) 대책은 발표한 날부터도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맹탕이었거든요. 공급을 언제 할지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시장의 과열이 앞서 행한 많은 조치들로 인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걸로 가는 건데, 이게 시간이 필요한데 시장은 너무 먼저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인 차원에서 조금은 어떤 지역은 좀 불이익이 있다라고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대의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지정된 게 아닌가.
대부분이 수요 억제책은 단기 대책입니다.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프리즈 그러지 않습니까? 꼼짝마. 그런 어떤 거래를 이제 뭐 마비시키고 혹은 이게 완전히 절벽 효과를 내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 과열을 이렇게 막는 좀 이성을 차리라는 거죠. 이번 대책의 효과는 짧으면 한 3개월, 길면 한 6개월 정도 가지 않을까. 전세나 월세 껴있는 물건들은 아예 안 팔리니까 다 주인들 걷어들였어요. 전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면은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물량 자체가 별로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공실로 만들지 않으면 거기에 자가로 들어올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 아파트를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실로 만들어서 세입자가 있으면 내보내고 아니면 세입자 임차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내보낸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전세가 아니라 실제 실거주할 사람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가 되는 것은 한 건 거래될 때마다 전세나 월세가 없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세 시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최악의 수를 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월) 달까지만 해도 저희가 갈 수 있었던 금액대의 매물들이 점점 호가가 오르더니 이제 10월 15일 대책 이후로는 그냥 매물 자체를 거두어들이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래도 7월 달보다는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대책 발표나고 수도분 된 상태인데 그때보다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 있어요. 오히려 더 올랐어요? 네, 엄청 올랐어요. 2주 사이에 한 2, 3억이 나요. 19억 5천, 20억 이하에 있던 물건이 22억, 21억에 다 높아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물건이 팔려요. 충격요법이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정책 효과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장은 못하죠. 강남 핵심 지역보다 외곽 지역이 영향을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은 시장의 트렌드가 똘똘한 한 채의 흐름하고 상급지 갈아타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압구정이나 반포의 뭐 국민주택 규모 방 3개짜리 아파트가 60억, 70억 가는 게 이른바 초양극화의 서막이 아닌가 이런. (6억 원) 풀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되는 지역들이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이런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들은 이제 방법이 없거든요. 풍선 효과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밀려나는 거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아마 자기 금액에 맞춰서 밀려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제 뭐 투기나 그런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신혼부부로서 거주하려고 알아봤던 집들이 구매가 가능했던 집들이 이제는 부동산 대책으로 구매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려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풍선 효과가 앞으로 발생할 거니까 좀 참아라. 참고 기다리면 집값이 안정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부 관점인 거고요. 이게 다주택자들 같았으면 이렇게 반발하지 않아요. 왜? 본인들도 알거든요. 투자를 했고 또 나쁘게 말하면 투기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해서 미리 규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투기라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너 잘못했어. 너 페널티 받아야 되고 팔아야 돼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제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나죠. 저항이 일어나는데 참을 수는 있어요. 참을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분노하는 이유가 역지사지 해보게 되면 왜 니들은 내로남불 하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달라지거든요.
가장 정직한 방법이 수요자들이 원하는데 공급을 결국 신속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국민들 간의 어떤 그런 신뢰를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세제를 건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왜냐하면 너무 정권 초기예요. 이제 내년 지방선거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힘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세제를 올리는 것들, 세금을 올리는 것들은 굉장히 주저할 겁니다.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이거든요. 에다가 입주 물량도 부족하죠. 또 유동성도 많이 풀렸죠. 이런 상황들을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 컨디션에서 어떻게 집값이 정부 정책 규제만으로 떨어질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시장의 수요자들이 왜 똘똘한 채를 사려고 할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좀 필요하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바로 수도권 감이라. 그 다음에 이른바 아파트 편식, 마법의 정책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시장의 체질을, 판을 어떻게 보면은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단기적인 처방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 쏟아진 뉴스 중 가장 핫한 이슈를 뽑아서 전해드립니다. 좋은 생각을 놓지 않는 힘이라고. 먹고 싶지 않는 게 결국은 그로 인한 수익 때문이요. 잡아먹으려고 하더라.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아이의 킥장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문화죠. 부산인 종묘에 대한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삼수를 하고 싶다. 만나게 되는 매일 저녁 6시 50분 생방송 뉴스 헌터스. 여러분의 저녁 시간을 함께합니다.